안녕하세요. 직장 동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컨설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을 법한 외국 컨설팅과 한국 컨설팅을 둘 다 경험해본 사람이라서 차이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외국에서 컨설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적용이 안 되실 수 있지만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할 것 같은 차이들을 5가지 토픽으로 쪼갰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뭐 뭐니 해도 업무 방식의 차이가 가장 그렇죠. 궁금하죠. 미국에서 컨설팅을 1년 하고 한국에서 3년 반 이어서 했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은 출장이 잦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서부나 동부, 남부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나눠지긴 하지만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저는 뉴욕, 덴버, 캘리포니아, 아틀란타 등등 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역을 돌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팅은 이동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컨설턴트를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느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가장 많은지 그리고 등급이 높은 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호텔 생활을 하거든요. 프로젝트 투입이 되면 월, 화, 수, 목은 고객사 근처에 호텔을 잡아서 상주해서 일을 하고 금요일날 홈오피스라고 하는 원래 근거지로 복귀하는 이런 형태로 일을 하게 되고요.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재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가 보스턴인데 클라이언트가 뉴욕에 있어요. 그러면은 월화수목은 뉴욕 뉴욕에 있고 근처로 하고 네. 금요일은 다시 보스턴으로. 네, 맞아요. 오. 네, 딱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월화수목은 진짜 일하러 딱 시간을 보내고 금요일은 그냥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의 4일 일하고 하루는 약간 쉬엄쉬엄 하는 근무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쉬엄쉬엄 하나요? 그렇진 않은데 나름 여유를 즐기면서 원하는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고 비행기 마일리지도 많이 쌓이고 호텔 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쌓여서 호텔에서도 업그레이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부럽네요. 네,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컨설팅이라는 직업이 미국에서는 호화스러운 직업, 명예로운 직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출장을 갔을 때 쓸 수 있는 여행비가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월, 화, 수, 목, 금 대부분 고객사의 근무지에서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금요일날 홈 오피스로 출근하는 이런 문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객사들 컨설팅을 고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에 보통 다 머물고 있기 때문에 출장이라기보다는 출퇴근이 좀 길어질 수는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출퇴근할 때 택시를 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택시 이동이 좀 자유로운 편이고 고객사를 갔다가 오피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워낙 야근이 많기 때문에 항상 퇴근은 택시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사실 좋은 삶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편안한 삶은 아니고 항상 바쁘게 어딘가 이동수단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택시에서 전화 받고 일하시는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만약에 지방에 있는 기업들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면 미국에서는 좋은 호텔에서 머무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호텔보다는 모텔 정도의 숙박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들 국내 출장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해외를 가면은 잘 주나요? 해외를 가면 프로젝트 비용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정도 숙박에 쓴다고 하면 식비가 그만큼 줄어들 수는 있고 프로젝트 비용 내에서 저희가 정하는 편입니다. 한국 패치가 된 네. 거네요. 된 거죠. 호화로운 네.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프로젝트 비용에 따라서 케바케라서 여유로운 비용으로 갈 수 있다면 좋은 호텔에 자기도 하지만 비행기는 대부분 이코노미를 타고 굉장히 돌아 갔던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젝트마다 다르고 또 회사마다 또 차이가 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프로젝트로 배정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어떤가요? 저는 한국에 와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외국 컨설팅은 취업을 되게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해서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내부에서 계속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하고 취업에 가까운 과정을 또 한 번 치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네트워킹이 중요한 사회이고 네트워킹을 내가 만들어서 나가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게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 첫 프로젝트를 어떻게 배정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파트너와 시니어 매니저, 디렉터 이렇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분들이 저희를 간택해서 프로젝트에 어사인을 해야지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엔 아는 분들이 없으니까 네트워킹을 엄청 열심히 해요. 네트워킹 세션들이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특히 미국인 주니어들은 거기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혹시 뭐 이런 프로젝트 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이력서를 보내고 몇몇 프로젝트는 진짜 인터뷰 과정까지 다시 거쳐서 프로젝트를 따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프로젝트를 따는 것도 힘든데 이제 주니어가 그 프로젝트에 배정받는 것도 힘든 미국의 컨설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나를 끊임없이 어필해야 하는 피곤한 곳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일하는 방식인 것 같고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탑다운입니다. 제가 어딜 가야 할지 위에서 다 결정을 해주고 취업을 했을 때 바로 들어갈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또 다른 프로젝트에 또 투입이 되고 수입 관련된 거는 파트너가 알아서 조절을 해서 넣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똑같아요. 처음에 같이 일했던 프로젝트를 이끄는 분들이 저희를 마음에 들어 하면 다음 프로젝트도 계속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계속 프로젝트가 생기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죠. 빨리 투입이 돼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인맥이 없어서 늦어지게 되면 책임은 오로지 저에게 있습니다. Utilization Rate이라고 하는데 제 시간을 얼만큼 사용했는지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프로젝트에 배정되지 않은 시간을 놀고 있는 시간, 벤치에 앉아있다고 말을 하는데 벤치 타임이 많아지면 Utilization Rate이 낮아지고 그럼 저희의 성과평가에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요. 사실 한국에서는 그게 프로젝트가 있으면 주니어들 빨리빨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둘 다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미국에서는 전적으로 좀 주니어의 책임으로 봐서 진짜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이 필수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들으니까 스포츠팀 같아요. 인류 스포츠팀에서 주전 경쟁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보는 사람이야 재밌지만 듣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뛰는 사람은 내가 이를테면 인류 팀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 뛰면 또 힘든데 반대로 한국으로 뛰면은 벤치 플레이어나 주전 플레이어나 알아서 그냥 다 뛰게 해준다는 것 같아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배우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웠던 점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이라 그런지 알아서 탑다운으로 해주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명확한 비유인 것 같은데 벤치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언제 프로젝트 투입되나 기다리고 있고 계속 레주메 보냈던 것 같아요. 초반은 힘든 곳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장님을 좀 아니까 네. 네트워킹을 일단 안 좋아한다고는 맞아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네. 잘 했는지 못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네. 어떻게 그 싫어하는 거를 참고 했으면 어떻게 좀 잘 하려고 했어요? 네트워킹을 사실 못해서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내 네트워킹 세션 가서 막 인사도 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잘하면 연결이 잘 될 텐데 못하면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스포츠를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 사람들 만나면 미식축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미식축구 얘기를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뻘쭘하게 앉아있다가 오면 오히려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고 안 맞으니까 프로젝트에 딱히 고용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안 가는 게 나에게 이득인 것 같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프로젝트가 진짜 중요한데 우여곡절 끝에 한 프로젝트를 맡았고 제가 일을 잘 수행했으면 파트너는 저에 대해서 실력을 인정하고 다음 프로젝트에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네트워킹으로 승부한 건 아니고 처음에 잘 배정받아서 실력으로 네. 뚫으셨군요. 네. 자랑스러운 한국. 네트워킹은 정말 불리하다. 네트워킹은 저 생각만 해도 아. 너무 싫으네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낫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성향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미국은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네트워킹 잘하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 연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끌려가는 입장이 될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는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성향이 맞는다면 그걸 잘 활용하시는 친구들은 많이 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미국도 성향에 맞으시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도움이 맞습니다. 되네요.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